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우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PCE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일련의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도 AI를 규제하면서 주 의원들은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 제작을 금지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립스틱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립스틱 효과는 불경기의 기분 전환을 위한 저가 소비자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인터넷 전문은행 1호 K뱅크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시장의 예상 가치는 5조에서 6조 원 수준으로 올해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평가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우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PCE 지수도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좀 전에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국내 시장.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역시나 좀 아쉬운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보면 8월의 이 주요 증시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국내 증시 오늘 2일 이제 노동절이죠. 미증시 이제 휴장입니다. 관련해서 자기네만 상승을 하고 아시아 증시는 좀 빌빌거리게 만드는 모습인데 어쨌든 거래량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별로 그렇게 탄력성이 없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지금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된다는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적극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오늘 시장 좀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PC 관련해서도 별로 그렇게 시장이 좀 반응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 9월이고 9월에 이제 17일부터 18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이겠죠. 일단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좀 돼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금리 인하를 좀 얼만큼 진행할지 속도는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일단 FOMC 직전에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지표는 9월 6일에 좀 발표할 비농업 부분 관련해서 고용 지표예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고용이 좀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폭이 조금 더 크겠지. 그러니까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미 시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플러스로 이제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모습인데 일단 B컷보다는 스몰컷 관련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고 움직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오전장 9시 땡 하자마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혹은 2시 반 넘어서 이제 종가 근처에서 좀 베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할 그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모멘텀에 따른 그런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오다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 2차전지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보안 sektor는 최근에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고 오늘 2차전지나 화장품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점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좀 주는 섹터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만약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2차전지는 사실 손실 구간이 좀 크실 건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보이려면 뭐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실적이나 이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요소가 붙어줘야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좀 박스권 대응을 유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상승을 좀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그런 관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규 매수는 오히려 지금 접근보다는 향후 좀 흐름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아직은 좀 관망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오는 것들 지금 이슈가 너무나 없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좀 반응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이 노동절로 휴장 예정인데요. 거래량의 감소에 좀 주의하시면서 개별적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전문가님, 네. 근래 뭐 이 전기차 이슈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네. 그럼에도 LG 엔솔 같은 기업들은 뭐 어떤 솔루션을 보인다. 뭐 이런 특정 기업들은 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이제 이 구설수가 있을 때가 기회예요. 항상 보면 노이즈가 발생할 때 바닥 찍고 좀 올라옵니다. 전기차 화재도 그랬고 예전에 방산이나 조선 관련해서도 노이즈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감축법 관련해서도 저점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동차 관련주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2차전지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기차 캐즘, 그 일시적인 그 수요 정체와 관련해서 업황 둔화에 대해서 최근 1년간 주가 뭐 더 나아가서는 코로나 때 작년에 이후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나온 그런 모습인데 주가가 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꾸준히 상승이 나온 게 아니고 꾸준히 좀 떨어지다 보니 저가 매수에 대해서 그런 뭔가 모멘텀을 좀 느끼고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달 이제 5일 기준으로 장중에 31만 원까지 찍었었어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한 달 만에 41만 원대로 거의 10만 원 이상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좀 터닝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2차전지 주를 좀 대거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모습 엔솔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직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하반기에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만 박스권 대응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부합이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이다. 오늘도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온 것들이 일단 상승세, 이게 유입되고 저가 매수의 메리트는 굉장히 많지만 추세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실적이 반드시 좀 뒷받침돼야 되고 뭔가 추가적인 그런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어야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이제 펀더멘탈 지표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수급에 의한 기계
단계적인 그런 반등,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다수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팔았던 거 비하면 지금 이 자리는 수급에 좀 공백기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진짜 많지 않더라도 훅훅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속임을 좀 주의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OEM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전동화 계획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 이에 맞춰서 2차전지 업체들의 투자 계획도 좀 조정될 전망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가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그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전략적으로 좀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2차 전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좀 전에 이 미 대선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 미 대선도 마찬가지고 뭐 이 뉴욕 증시, 사실 워낙 요즘에 이 뉴욕 증시랑 국내 증시가 따로 놀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내가 그럼에도 뉴욕 증시 봐야 되나?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테슬라는 3.8%, 리비아는 0.28%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따로 노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뉴욕 이런 주가들 좀 지켜봐도 되는 건지. 보셔야 됩니다. 따로 놀더라도 커플링 되든 디커플링 되든 움직임 자체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어제 올라갔는데 우린 반응이 없고 하루 이틀 이러면 이거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하시는데, 그러니까 동조화될 때는 엄청나게 동조화돼서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게 수급적인 부분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3%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낙수 효과를 받을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뭐 6%, 7%, 엔비디아도 최근에 뭐 한 번 올라갈 때는 같이 이제 몇 프로 올라가면 그냥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어떤 거예요? 엔비디아 한 60% 정도 올라와야 우리나라 조금 따라갈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뭔가 수급적인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시황 정리하실 때는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뭐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리비안이 이렇게 움직였구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움직였구나, 지금 M7 내에서도 자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수급들의 방향, 자금의 이동 자체를 좀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데는 그리고 이제 미증시를 좀 후행해서 움직이는 게 국내 증시의 좀 트렌드이기도 해요. 사실 즉각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엇박자 관점으로도 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올라온다면 오늘 놓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테슬라를 최근에 또 보고 있다가 볼까 말까 하셨던 분들은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건데, 어쨌든 엇박자를 좀 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뭐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전문가님, 네. 화장품 최근에 잘 안 보이다가 이제 갑자기 좀 등장한 모습인데요. 뭐 근래에 버핏도 올타에 투자하면서 뭐 저가 소비재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문가님은 이 화장품 쪽 어떻게 보실까요? 화장품 괜찮습니다. 굉장히 좀 멀리 보셔도 괜찮은 그런 섹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미국 내에서도 자금 이동이 여러분들 시작이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이고,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 아직도 우리 성장을 이제야 갓 시작을 했고, 이제 갓 뭔가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화장품 업종들이 이제 수출 확장 기조가 좀 될 것이라는 그런 증권사의 좀 분석이 나오는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년 내에 최고가를 또 다시 한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전으로 좀 고점 대비해서 한 23%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서 좀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일단 수급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워렌 버핏이 괜히 돈을 쓰진 않아요. 괜히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중에서도 K뷰티가 가장 크게 좀 상승했다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 노이즈가 있었던 건 현금 흐름의 그런 변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우려에 따른 한국 화장품 수출 둔화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일단 K뷰티의 이제 비중국 수요 확대, 그리고 기업들의 비중국 외면 확장 기조가 좀 아직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 2분기 실적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리포트 낼 때 항상 이제 제목으로 붙었던 게 듣도 보도 못한 실적, 엄청난 희대의 실적이다, 역대급 실적이다. 다들 이렇게 여러분들 리포트가 잡혔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화장품이나 이런 선물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명절도 있고 뭐 연말, 연시 이런 것들도 좀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3, 4분기로 갈수록 이런 수요나 이런 것들 매출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화장품 관련주 지금 저가 구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시점이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다만 탄력성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조금은 둔화될 거예요. 다만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조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하고, 기존에 좀 빛을 못 봤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뭐 실리콘투나 한국화장품 제조,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봤을 텐데, 오늘 코리아나라든지 토니모리 뭐 이런 것들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부각이 좀 안 됐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화장품 섹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건 맞잖아요. 네. 하회했음에도 그럼에도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를 잡는다면 뭐 원래는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 주식들이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 쪽으로 좀 보면 좋을지 그게 좀 네. 궁금하거든요. 이미 중국은 뭐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중국 제외하고 강한 그런 비유럽 관련해서 조금 뭐 비중국향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떴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중국향 매출이 좋은 종목들이 1등, 2등을 했다면 지금은 아예 ODM, OEM 업체들이 아예 그런 쪽으로 조금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적인 측면을 아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눈높이가 지금 너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증가하고 여름에는 이제 뭐 저는 화장을 뭐 방송할 때만 조금 뭐 파운데이션 좀 바르지만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해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좀 많이 하잖아요. 뭐 제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겨울철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3, 4분기 이런 실적적인 측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지금 코로나부터 이제 시작했을 때 굉장히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화장품 업체들 굉장히 좀 가난해. 그런 행군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시기이고, 첫 1년이 딱 지났어요. 지금 코로나 딱 끝나고 이제 1년이 딱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질적인 이런 매출 변화 계속 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단순하게 조금 쉰다 그래서 업황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장품 업황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상승하는 섹터는 보안입니다. 전문가님, 뭐 어쨌든 간에 이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보안주 꾸준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부재한 영향인지 지금 상승세 나오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일단 뭐 딥페이크 규제 강화 이슈도 나오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게 뭐 지금 글로벌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바라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움직임이 좀 얕죠. 강하지 않아요. 일단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언급드렸듯이 지난주까지는 좀 체크하시고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으니까 그에 따른 그런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뭐 지난주 치고 올라갔다 이번 주 쉬더라도 이거 끝이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계속적인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지난주보다는 좀 약한 그런 상황이나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그런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한싹이라든지 센지랩, M83 같은 경우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83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신규 상장주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뭐 신규 상장주가 좀 강세다라고 한다면 섹터와 같이 좀 맞물려서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좋고, 어쨌든 이번 주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주에 좀 가열된 부분을 좀 해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체크하시고, 정부에서 나서서 했다는 부분은 한순간에 또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멀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 섹터로 보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외신도 뭐 아주 중요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네. 챙겨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언급 주셨지만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딥페이크 아예 금지 법안을 내놔서 네. 정치인들은 선거 관련해서는 아예 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역시 어쨌든 저희가 전 세계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그래도 좀 주기적으로 봐주면 좋은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관련해서 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TV 토론 이런 것도 있겠죠. 이게 이슈가 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단순하게 뭐 딥페이크 관련해서 기술력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이게 악용되면 항상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가짜 뉴스라든지 지금 선거철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코인 관련해서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또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피해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를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강하게 뭔가 제재나 이런 것들 뭐 확실한 세부안 정도는 나오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전력설비입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네. 지난 시간에 상승 섹터로 전력설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하락 섹터로 올라왔거든요. 네. 오늘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약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 종목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 다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등 뭐 좀 다소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왜 하락 섹터로 등장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쌍바닥을 좀 찍어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맥을 못 추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좀 대장주들이 맥을 못 추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 약세에 따른 그런 숨고르기 부분도 있지만 AI에 대한 그런 성장, 그런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거 맞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AI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라, 뭐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전력 설비도 같이 좀 빠져가는,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지 않은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나오려면 한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 10일에 애플에서 아이폰 16을 공개를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체 AI를 좀 탑재를 해요. AI에 대해서 지금 산업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애플이 이런 부분을 좀 살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서 예전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뭔가 획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AI가 다시 한 번쯤 좀 불씨를 살리고 좀 상승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AI가 좀 지켜볼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 외적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요인들, 확실한 뭔가 수급에 대한 그런 상승 모멘텀,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전력 설비도 같이 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전력 설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어쨌든 뭐 7월까지 이 수출액이 작년에 87% 수준이라고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변압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뭐 AI와 별개로 좀 기대해봐도 좋은 그런 상황일까요? 기대해봐도 좋은데 사실 주가의 이 밸류가 어디까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과열이 많이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불붙는 증시. 그러니까 냄비 근성이 좀 작용을 한 거죠. 작년에 여러분들 에코프로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어요.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일단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고점까지 갔는데 지금 자리가 단기적인 고점 구간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인 밸류를 다 땡겨서 지금까지 반영이 된 건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에코프로도 올라올 때 30년까지 매출 땡겨다가 밸류에이션 잡았잖아요. 그 자리가 15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어쨌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산업만 보고 접근하시는 관점.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바닥권에서는 성장 가치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으나 상당 구간 와서는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시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수급이 지금은 당장 좀 꺾여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뭔가 완벽하게 추이적인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그런 뭔가 이슈들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뭔가 나아가는 성장성이 좀 알파적으로 붙어주는 요인들이 있어야 추가적인 그런 상승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점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ABL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35,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ABL 바이오 어쨌든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네,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거 단기적으로 가는 자리에서 좀 사셨다면 비중을 좀 일부는 좀 줄이시는 그런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하단의 21선은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자리가 31,000원 구간입니다. 하단의 손절 라인 31,000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가끔씩 이제 61선도 깨고 좀 움직여요. 일단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기존의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이제 추이적인 그런 모습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신고가 달성하면서 또 눌리고 달성하면서 눌리고 이런 부분에 좀 반복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막 그렇게 저점은 아니니까요. 일단 돌아서 나가는 그 자리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매수하신 구간대 이상 37,000원 구간 오면은 1차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4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주봉상 이거 차트 좀 보여드리면은
에이벨 바이오는 이게 정확하게 그냥 박스권이에요. 이게 15,000원부터 그냥 4만 원까지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4만 원을 돌파할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4만 원 이상을 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4만 원 근처 왔을 때 비중 축소하시고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또 바닥에서 다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나 수급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인데 지금은 좀 개별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일단 관련해서 4만 원 돌파가 이번에 좀 되어줄 수 있는지 무조건적으로 끌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지금 35,000원짜리가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하신 자리가. 지금 먹을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일단 관련해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바닥권에서 다시 모아가고 이런 식의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벨 바이오 도와주셨는데요. 1차 37,000원 그리고 2차 4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AP위성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6,6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AP위성 5월 이후로 좀 어느 정도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11,1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사실 AP위성 같은 경우에 저는 매매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뭔가 뭐 누리호, 우리호 이런 거 이제 위성 발사할 때 그때 좀 부각이 되고 방산주 전반적으로 이게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이슈가 있을 때만 좀 반응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끌어가시는데 답답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오히려 좀 트렌드에 맞춰서 방산주면은 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이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그런 전략도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게 차트상 지금 완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00원대 하단에서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10,000원에서 좀 20,000원까지 박스권이에요. 여기 지금 갇혀서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이 자리에서 좀 반등 나오면은 15,000원 근방에서 일부는 좀 비중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17,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방산주 관련해서도 좀 트렌드가 있어요. 뭐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기업의 가치 성장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급을 좀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신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인지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17,000원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방산주 좀 투자를 원하신다면 조금 포트 변경을 일부 하시는 것도 덜 답답하실 수 있다.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까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위성 도와주셨는데요. 1차로는 15,000원에서 비중 축소하실 것, 그리고 17,000원까지 바라볼 것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한전산업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6,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한전산업 어쨌든 고점을 찍고 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전 관련해서는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매수하신 그 종목, 그러니까 종목 자체는 좋은데 매수하신 가격대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들어가셨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원전 관련해서 그간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6,000원부터 지금 19,000원까지 좀 올라온 구간이라 거의 3배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라왔다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61선을 조금 이탈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또 돌아서 좀 반등을 좀 나와주는지 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15,000원, 2차는 18,000원 좀 제시해드리겠고, 일단은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원전 수주나 이런 이슈들,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산이나 이런 원전이나 하반기에 좀 수주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줄 건데 그 반등이 나오는 그 상황을 좀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원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어떻죠? 시장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딥페이크 앞서서도 보셨겠지만 뭐 기술력 자체는 여러분들 원전이 압도적이에요. 우리가 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슈들이 있고 매출도 꾸준히 찍힌단 말이에요. 이건 옥석가리로 또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근데 왜 딥페이크보다 지금 움직이지 못할까? 수급적으로 시장은 자극적인 걸 찾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박스권 대응을 좀 기술적으로 하시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확실하게 추이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좀 재투입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일단 그 부분을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산업 도와주셨는데요. 15,000원 그리고 18,000원 선 이렇게 목표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27,500원에 비중 20%인데요. 전문가님, 네. 이 건설업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세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네. HD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상승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직은 하락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산업이나 그런 이슈도 좋지만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 비중도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하단에 이제 지지 라인은 딱 11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짝 지지를 받았던 25,500원 구간이고요. 일단 지금 자리가 지지되는 선에서 보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가 다시 가줄 수 있는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 구간은 28,000원, 그 다음에 좀 3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재건 이슈도 충분히 있고 남북 경협 관련돼서 이슈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반적인 건설 쪽에 국내 증시에서 부동산 업황 자체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는지는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분기 실적 확인해야 되고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실적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셔도 늦지 않다. 아직 PF 관련된 이슈나 미국, 유럽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아직도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PF는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금을 준다 그래도 이거 못 막아요. 네, 솔직한 말씀으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워서 잘 넘어가 줄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잘 넘어가 줄지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건설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근본적인 모멘텀 투자보다는 수급 들어올 때 재건 이슈나 뭐 그린벨트 해제나 이런 이슈 들어올 때 그때그때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 이 부분을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 도와주셨는데요. 1차 28,000원 그리고 2차는 3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은 저희 SY스틸텍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4,990원의 비중 40%인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SY스틸텍 관련해서 뭐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 계속 나와줬잖아요. 네. 이 종목 비중이 40%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계속 같은 분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거 21선 지지라인 좀 확인하시고요. 그냥 뭐 너무 걱정이 많이 되신다 하시면 비중을 줄이세요. 네. 일단 재건이나 뭐 그린벨트나 남북경협 이슈로 반등이 좀 나와 줄 것인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TV 토론이 있어요. 10일에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또 포트도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또 할 줄 몰라요. 왜냐면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 좀 열어둘 거야. 나도 이 부분 열어둘 거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재건주, 수급은 좀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리고 스틸텍이 궁극적으로 올랐던 거는 미국 대선 관련해서 재건 이슈가 부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주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쨌든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으니 이게 매매가 좀 이 캔들이 좀 흐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일단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만약에 좀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 4,100원 저 자리가 좀 이탈되면은 비중 일부는 줄이시고 나머지는 5,000원까지 좀 끌어가신 전략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주 최근에 좀 부각됐던 것 중에 대장이에요.
저도 직전에 좀 많이 매매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어쨌든 스틸텍 관련해서는 수급도 살아있고 강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도와주셨는데요. 4,1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시거나 5,0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바이넥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3,000원에 비중 5%입니다. 전문가님, 바이넥스 네. 어쨌든 좀 우상향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중은 5%입니다. 그래도 네. 어떻게 보실까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자리가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애매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확 치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거지, 뭐 기업적인 그런 수혜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CDMO 관련해서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바이넥스예요.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어쨌든 21선을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되, 일단 장대 항봉이 하나 좀 세워지고 추이를 좀 확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 그때 사시면 어땠을까?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시다라고 하신다면 그 자리가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담으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25,000원 1차적으로 돌파 자리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저 자리만 넘어주면은 진짜 시원하게 열려 있어요. 이게 매물대가 지금 부딪히는 그런 구간이라서 그러는데 25,000원 자리만 잘 넘겨주면 향후에 좀 신고가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거는 좀 멀리 보셔도 괜찮다. 비중이 만약에 이 상태로 단기적으로 대응 안 하시고 나는 끌어가 볼 거야 라고 하신다면 조금 자리 잡체가 높지만 이거는 오케이, 좋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고, 일단 우상향을 항상 그릴 때는 61선 기준까지 좀 열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올 때는 좀 추가 매수 2만 원 초반 구간이죠. 이 자리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텐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쨌든 미국장은 상승이어도 우리나라 증시는 좀 아쉬운 흐름 보여주지만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증시 뭐 항상 아쉽죠. 네.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쉬워요. 핍박 증시입니다. 핍박 증시. 네. 제가 지난주에 한싹 말씀드렸죠. 네. 한싹 관련해서 오늘 대장으로 좀 움직이고 16, 17%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이제 상승을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 아직도 수급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밑밥을 까는 이유는 오늘도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한 종목을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라온시큐어라는 네. 종목입니다. 일단 상승 후에 꼬리 달고 오늘 십자로 살짝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 시장에 여러분들 상승 이슈가 없잖아요. 개별적인 이슈로 좀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대응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라운시큐어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일단 매수가는 2,420원 현재가 구간에서 천천히 좀 바라보시고 1차적인 목표가는 2,600원 라인, 2차 목표가는 2,750원 체크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300원 체크해드릴 테니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전략적으로 오늘 이렇게 좀 십자선 만들었다가 이거 종가 베팅쯤에 좀 들어가셔도 되고요. 내일 장대양봉 정도 오버나잇 한 번에서 좀 장대양봉을 노려보는 그런 자리인데 오늘 바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수급이 너무 약해요.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하루 쉬고 내일 갈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좀 누른다면 누르고 나서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좀 쏠 수 있거든요. 요즘에 흐름 자체가 그래요. 그 누르고 쏜다라는 건 제가 앞전에 이 자리처럼 이 누르고 이제 쏘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뭐 전기차 화재는 오늘 살짝 붙으려다 또 못 붙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뺏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딥페이크 관련돼서 지금 보안주 이슈는 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 1번 자리 제가 말씀드렸던 2번에 1번 자리를 좀 노려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종목은 라운시큐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라운시큐어였습니다. 최근에 보안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어쨌든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오후장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 그냥 지켜보세요. 오늘도 아무것도 네. 하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비도 살짝 내리고 흐린데 네.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여유롭게 보시면 어떨까요? 다만 뭔가 내일 이제 미증시가 좀 항상 이제 휴장일 때는 국내 주식 좀 약세예요. 물론 뭐 미증시가 열린다고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수급이 사실 좀 공백인 그런 시기잖아요. 항상 좀 그래 왔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라운시큐어나 저런 거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나오다가 좀 멈칫거리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전략적으로 눌림목 자리나 십자선 만드는 그런 쉬어가는 자리에서 고관오리 패턴 만드는 자리에서 살짝 얹혀두는 그런 전략 정도 좀 유효하겠다 말씀드리겠고, 너무 적극적으로 뭔가 매매하시거나 하시진 말자. 지금 수급 상황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쉬어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쉬어가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한 템포 그냥 쉬어가자. 9월 첫 거래일이잖아요. 한 템포 쉬어가고 그 다음 내일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종목들, 많은 섹터들이 지금 흐름이 안 좋거든요. 좀 네.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 딥페이크나 2차전지 제외하고는 다 하락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잠깐 눌린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뭐 내일 휴장을 앞두고? 지금 뭐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급이 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공백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드렸는데 수급이 좀 공백인 그런 구간인데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겁을 줄 정도로 지금 막 음봉으로 밀어내는 그런 종목들은 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냥 바라보시고,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섹터들.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쯤 하고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또 시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주말 중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또 없었고요. 아침에 살짝 좀 있는 듯 하다가 또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없었던 것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것들 좀 구분해서 포트를 좀 새롭게 구성하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이렇게 좀 들어 올려줄 때 비중을 또 줄이시고, 만약에 또 못 줄이시면은 최충성 전문가가 줄이라고 했었는데 또 못 줄였네? 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반도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금이 여러분들 이동이 되는 그런 시점들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좀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셔야 되고, 시장이 살짝 좀 소강 상태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방송 말씀드릴 때 조금 시장이 지저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고 싶으니, 일단은 지금 시장 좀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대응 전략, 포트 정비에 힘쓰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2차 전지, 화장품, 보안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라운시큐어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미 증시 회장으로 수급 공백인 상태에서 방어적인 대응을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